네, 저는 NPO 법인의료학교 이사장을 하는 량형우라고 합니다. 1976년생입니다. 영띠입니다. 뭐가 있죠? 혈액형은 B형. 아들이 저급 5한년생이고 딸은 저급 2한년생. 둘 다 사이다마 조선 조정대학교 다닙니다. 좀 자기 아버지를 싫어했습니다. 참 우리 학교 선생님 하셨습니다. 옛날에 교장 선생님 하시고 그러니까 뭐라죠? 좀 원칙적이고 자기 자신한테 엄하신 그래서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이렇게 우리 소위 말하는 일꾼을 조정 일 보시다 보니까 같이 있는 시간도 적었고 말하자면 좀 가난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좀 엄하시고 덤포들이 어떻다 뭐 우리 학교가 어떻다 저 자신은 상관없다 그러면서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고 나는 배가 고프고 왜 아버지 하시는 말대로 제가 가야 되는가 그런 게 있었죠.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반항이었구나 좀 길었는가 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나는 말하자면 이제 우리 학교라든가 우리 톰보라든가 그런 일은 안 하겠다. 잘 살아야 되고 자기 가족을 좀 사랑해야 되고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막상 대학에 가서 졸업해서 막 일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 1년간 뭐 생각하는 게 많죠. 그럼 지금 돼서 우리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말이었구나. 그래서 그런 일을 하셨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 이 1년 동안에 혹시 내가 몰래 아버지한테서 가장 영향을 받은 것 같구나. 그렇게 싫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아버지 뭐 뜻을 이룬다면 좀 너무 큰데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입니다. 그때 12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그 총사의 회원들 귀에 들었는데 그 당시 법률가, 변호사, 덤포 변호사가 필요하다. 고물상화 문제도 그렇고 지금 노무상화 문제도 그렇고 그때 자라난 변호사들이 막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덤포 변호사는 거의 없었죠. 일본 대학에 다니는 우리 애들도 덤포 변호사 되자는데 어떤 얘기가 들어보면 그 애들이 많이 힘들게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은 대학을 나오면 간단한 시험이 아니니까 일본 대학원에도 다니고 뭐 배워야 되는데 아침 일어나서 공부해서 대학원 다니는데 생활도 해야 되니까 알바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밤에 돼서 돌아와서 아침 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서 잘 잠도 안 자면서 공부한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밥을 세 끼니 하는 걸 끼니로 좀 줄여서 그건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너무 하는 마음이 불타는 마음으로 꼭 합격하겠다. 그것에 우리 청사의 그 당시 회원들이 감동하는 거죠. 그럼 청사의 조직에서 또 다른 조직을 내고 전문가를 육성하는 그런 법인을 세우자. 그렇게 해서 2007년에 준비를 시작하죠. 그래서 1년간 준비해서 2008년에 NPO 법인의료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모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매해 빠짐없이 장학생들 모집, 면접도 하고 장학금을 수여하고 지금 뭐 장학금이라고 하면은 학생 때는 받지만 이제 사회 나가를 돌려야 되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요즘에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9년 주자. 그래서 올해까지 23명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자를 우리가 극복한 상태에서 그렇게 태어났고 그 친구들이 지금 우리 이사로서도 같이 사업하고 그때 변호사가 2명이니까요. 법인에도.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 그렇게 해서 잘하는 변호사들이 더 잘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작년도 이제 보육사 육성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죠. 그거는 3년 전에 우리 이사회에서 변호사도 그러는데 이제까지 사법소사
사회보험 노무사를 뭐라 하지네 그런 전문가들 키웠는데 또 우리가 지금 회원들 더 많이 불어나고 그 돈을 갖고 또 뭐가 필요한가 이런 토론했죠. 아마도 그렇게 유보무상화가 돼갈 거다. 그 당시는 이제 제외된다는 건 생각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 시설에는 보육사가 필요하다. 이거는 아마 조건이 될 거다. 그걸 내다보고 보육사를 더 많이 써서 우리도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유치원으로서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3년 전에 그 상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죠. 이제 급비를 시작했죠. 그러던 사이에 지금 유보무상화가 제외된다 이러니까 또 이사해서 그럼 우리가 이걸 그만하겠는가? 못하니까 보육사 필요 없는가? 이런 이야기도 있죠. 급부하지 말까? 할까? 이런 이야기. 근데 아니다. 이건 우리가 이겨내야 할 권리고 당연한 권리고 무상화 된다? 안 된다? 아니다. 우리는 계속 보육사를 육성해서 꼭 우리가 이 권리를 획득해서 그때는 다 전국에 얇게 보육사가 있는 그런 걸 그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올해도 하고 공부도 잘한 편이 아니고 뭐 공부도 안 간다고 했는데요. 근데 우리 교육이 있었어.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배워준 게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이 생활하면서 그게 혹시 덤포 사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덤포 사회라는 건 큰 거 아니고 옆에 아저씨고 옆에 아줌마이고 우리 친구 어머니고 그게 모인 것이 덤포들이고 그 사회에 그런 사람들 속에서 무슨 나는 저승 사람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되고 옳은 교육, 청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는 꼭 있어야 되고 학교를 지켜야 되고 덤포 사회라기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애들도 참된 똑똑한 저승 사람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도, 남도, 평양에도 가봤고 서울에도 가봤고 나는 자기 사업상 서울에도 가고 부산에도 가고 하는데 양쪽을 알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북한함을 이어주는 이런 말을 하는데 진짜 우리는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존재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알고 문화도 알고 우리가 거기서 뭐 중간에서 넣을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여기서 살아온 힘을 가지고 그런 데서 우리 애들이 중요한 일을 해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바라는 거고 뭐 손이라고 하면 이 통일된 적을 거기서 우리가 해외 교포 우리 제일 덤포로서 뭐 할 수 있는 거 거기서 빛나라 너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해보라. 그럴 때 우리 아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다 뭐 단단히 하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뭐 원하는 건 없죠.